졸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이제 날씨가 좀 많이 좋아져서 따뜻해져서 이제 뭐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덥죠? 날씨가 아무튼 많이 좋아져서 밖에서 이렇게 많이 찍을 것 같습니다. 밖에서 찍으니까 좀 이렇게 탁 트인 데서 찍으니까 뭐 이런 거 답답하지도 않고 좋네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세상은 생각보다 공평하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 생각보다 공평하다 그랬으니까 팩트는 뭐죠? 불공평합니다. 그거는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크게 두 가지 범주가 있을 텐데, 먼저 작은 범주를 따져보면은 내가 어떤 가족의 구성원으로 태어났는가. 부모님이 엄청 부자고 똑똑하고 나를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면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친구는 가난하고 뭐라 그럴까 좀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난 친구보다 성공 확률이 월등히 높죠. 이거를 무조건 노력으로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전형적인 개소리입니다. 말도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냥 쉽지 않아요. 확률이 무조건 전자가 높습니다. 그거는 엄연한 사실이고, 이제 두 번째 큰 범주로 따지면은 어느 국가에서 태어났냐가 중요하겠죠. 제가 이제 구글에다가 파퓰레이션 검색해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79억 명? 79억 명 정도 나오던데, 그러면 80억 명이라고 치면 계산하기 쉽게, 그럼 우리가 상위 10%로 태어나려면은 8억 명 안에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 미국, 뭐 캐나다, 프랑스, 독일, 뭐 이탈리아, 또 어디 있을까요? 영국, 뭐 아일랜드, 북유럽 3국, 이런 거 다 합쳐봤자 제가 볼 때 8억 명 안 되거든요. 한 5, 6억 되려나? 아무튼 우리는 상위 10%입니다. 어느 정도 뭐 복지 수준, 뭐 국가 인프라, 뭐 치안, 뭐 종합적으로 따져봐야겠죠. 아무튼 우리나라는 상위 10%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많이 유리한 거 아닌가요? 우리 정도면은. 뭐 미국에 태어났으면 뭐 성공 확률이, 왜냐면 거긴 자본이 우리보다 뭐 10배 이상 크니까, 자본의 규모가 10배 이상 크니까, 인구는 우리보다 뭐 6, 7배만 많아도 자본 규모는 6, 7배가 아니라 뭐 정확하게 제가 안 따져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천조국 하는 게 국방 예산이 천조라서 천조국인데,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면은 또 뭐 성공 확률이,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이라 그러겠죠. 성공 가능성이 더 뭐라 그래서 있을 수도 있겠죠. 대신 경쟁은 더 치열합니다. 다 장단점은 있는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빈민국, 뭐 전쟁국, 뭐 이런 데서 태어났으면은 어떻게 됐겠죠? 막, 왜냐면은 일단은 저는 운이 좋게 외국에서 살면서 피난민 가족을 많이 만나봐서, 그러니까 이민 1세대, 피난을 통해서 이민 2세대가 제 친구인 경우가 많아서 저는 레퓨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이 있는데, 일단은 대부분의 여러분은 이 피난 이런 거에 대해서 감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게 감이 없다는 거는 냉정하게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조건의 국가에서 태어났다는 거를 반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내가 태어나는 곳과 태어나는 가정은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일단 세상은 불공평하게 시작을 합니다. 내 선택이 아니니까. 근데 제목이 뭐죠? 세상은 생각보다 공평하다입니다. 왜 공평할 수밖에 없냐?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일들, 선형적인 일들에서는 뭐죠, 여러분? 기울기가 정해지고 초기값이 정해지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노동력이나 시간이 정해져 버리면은, 얘가 이 시기에 이 노력을 투입하면 여기까지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조건 앞서서 높은 기울기로 시작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근데 어떻죠? 불확실성의 영역은 여러분 모든 게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아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어떻게 언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영역에 여러분이 노출되어 있다면은 생각보다 세상은 공평해집니다. 특히 요즘처럼 온라인이라는 게 발달해서 여러분이 SNS도 여러분이 접근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블로그도 여러분이 할 수가 있고, 아무튼 이 정보도 여러분이 생각보다 돈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불공평함의 정도는 예전보다 저는 많이 없어졌다고 봐요. 많이. 예를 들면은 요즘에 주식이 좀 또 뜨거운 게 많이 꺼졌는데, 예전 같으면은 뭐 어디 무슨 본부장 뭐 하는 사람, 뭐 주식계 뭐 거물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만날 기회나 있었을까요? 근데 요즘에 그런 사람들도 어때요? 그 사람들도 예전에는 자기가
이 정보를 주는 걸로 통해서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못 벌었는데, 이제는 자기의 뭐 애널리시스를,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분석을 이렇게 공유함으로써 유튜브나 출판으로 또 돈을 벌 수 있는 또 그분들한테도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게 복잡게 해서 얽히고 설키는 정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모두에게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어요. 좋잖아요. 옛날에 어디 뭐 VIP나 만날 법한 사람들이 유튜브 나오셔서 인지도 얻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이랑 소통하고, 또 자사도 홍보하고, 그다음에 자기 상품도 홍보하려고 막 유튜브에 쏟아져 나오잖아요. 좋죠. 그다음에 거기 들어보면 좋은 정보가 많아요. 뭐 훌륭한 애널리스트 분들은 뭐 통찰력이 너무 좋아서 주식을 떠나서 그냥 지식으로 배울 게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예전에 비해서 뭐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아진 것도 많고, 뭐 불확실성에 여러분이 노출되는 경우도 많고 진입하기도 쉬워졌기 때문에 세상은 생각보다 공평합니다. 근데 끝까지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많으면 무조건 유리하다. 돈이 많으면 무조건 유리한 거는 뭐 그런 사업들이 있죠. 예를 들어 그 스펙트럼의 정도가 있을 텐데,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 돈이 많으면 무조건 유튜브에서 성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연예인들 다 성공해야죠. 연예인들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상태에서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그러면 돈이 많아서 유리한 비즈니스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바로 생각나는 게 앞에 아파트 보니까 건설업 같은 것들. 왜냐하면 그건 초기 투자 비용 자체가 없으면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잘 짓는 기술력이 높으면은 이거는 뭐 플레이어가 몇 명 없기 때문에 확실히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무조건 많으면 성공한다? 이런 것 때문에 앞에서 아까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무조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제목은 뭐죠? 세상은 생각보다 공평하다입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공평하다니까요. 왜요? 그러면 여러분 애플은, 삼성은 뭐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기업들이죠. 매출 영업이익도 뭐 원탑들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갖고 있는 현금도 많고. 그럼 이 회사들은 뭐래도 성공하겠네요. 그럼 이 회사들은 왜 모든 사업에 진출하지 않죠? 실제로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투자도 무조건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하고, 뭐도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하고, 다 돈 많으면 무조건 유리하다가. 근데 그 스펙트럼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업은 돈 많은 게 유리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구분 못하고 막연하게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100% 불리하다. 그런 사고 방식이 여러분을 더 불리하게 만들죠. 그다음에 더 근본적으로 좀 철학적으로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뭐 행복도 어느 정도까지는 돈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은 상관관계지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여러분이 행복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랑 행복 지수랑 상관관계가 있더라지, 인과관계랑 상관관계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의 행복도가 또 결정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냥 제가 요즘에 주변 사람들한테 말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나중에 두 가지 갈래가 생기는데, 그 두 가지 갈래가 뭐냐면은 냉정하게 말해서 돈이 생각보다 인생에서 많이 중요하다. 제가 그걸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돈보다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게 있다. 뭐 행복이, 뭐 내가 그러니까 뭐 사랑을 하는 거라든지 가족이라든지 훨씬 중요한 가치들이 있는데, 이거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돈을 벌어보기 전까지는 생각보다 알기가 어렵다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갈래가 뭐가 나오죠, 여기서? 그래서 진짜 현자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바보는 돈이 많아도 계속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평생 불행하게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돈이라는 거는 숫자이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거를 계속 쫓아간다는 거는 되게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스스로 목표를 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왜냐면 여러분 성장이라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 목표 지점을, 내 가치관, 내 철학의 근거에서 스스로 그걸 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 정하니까 또 어때요? 앞에 거랑 또 연결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반면에 돈이 없어도 행복한 분도 덜어도 있어요. 제가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돈이 없어도 행복한 현자들이 조금 계십니다. 왜냐면 이건 너무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럼 다 성공해야 되고, 똑똑한 사람들은 뭐 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죠? 왜냐면 똑똑하다는 정의도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똑똑한 거는 뭔가 이해력이 높고 그다음에 수능을 잘 받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불확실성에서 사업을 할 때 유리할까? 그렇지 않아요. 뭐 유리한 부분도 있겠죠. 뭐냐면은 내가 책을 잘 읽고 안티프라질하게 전략을 세울 때 그 똑똑함이 내가 배운 것들을 이 아키텍처를 잘 짜는데 적용이 됐다. 그러면 분명히 유리한 부분이 있겠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뭘 하려 그러죠? 무조건 예측을 하려 그럽니다. 근데 불확실성이 난무하는 곳에서 예측은 불가능하고 선택과 대응만 있을 뿐입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게 그냥 정의라니까요. 불확실성, 복잡계의 정의라니까요. 그게. 근데 그걸 할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기 때문에 그분들은 더 불행해집니다. 야, 여러분 막 왜냐면은 부의 분포라는 게 상위 20이 80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죠? 많은 분들은 돈에 쪼들리고 그 다음에 돈을 더 벌고 싶은 게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되게 나쁜 감정도 아니고 잘못된 감정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죠? 그러면서 잘못된 생각에 빠지는 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불공평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맞는 부분도 있어요. 맞는 부분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100% 맞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은 제가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라서 사실 제가 이렇게 막 똑부러지게 저도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좀 횡설수설하면서 얘기를 계속 이런 걸 드리는 건데, 그냥 언젠가 저 조금 또 더 똑똑해져 갖고 이거를 진짜 명료하게 공식처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딱 설명해 드리고 싶은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제 내공이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그게 뭐 제가 유튜브 할 때까지 그날이 그런 날이 올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도 제 말에 보면은 국어 문법적으로 오늘 이제 12분 찍었네요. 12분을 살펴보면은 국어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도 많고, 그 다음에 말도 냉정하게 보면 잘못된 예도 있을 거예요. 오늘 12분 100% 있어요. 있을 거가 아니라.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개념. 세상이 공평한가 불공평한가에 대한 어떤 우리가 토론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통 하기가 어렵고, 그런 이야기를 나눌 데가 없고,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지 못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그냥 세상을 불공평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이분법적으로 사고해갖고 잘못 판단을 내리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무조건 공평해라고 헛소리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근데 우리는 또 아까 제가 알아야 될 거,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는 뭐 대한민국이 너무 싫은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너무 좋거든요. 대한민국 간장게장도 있잖아요. 너무 좋거든요. 된장찌개도 있고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통계적으로 우린 상위 10%로 태어났는데, 그냥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우린 상위 10%로 태어났는데 그것조차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런 게 현실이다. 이런 게 팩트다. 예? 새소리 저거 얼마나, 저 참새 아니거든요. 짹짹거리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마이크로는 안 들어갔나? 방금 새가 너무 크게 울어갖고.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이라도 알고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개똥같이 말해도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 찰떡같이 알아들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조금이라도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보다 거의 다 재미없는 얘기들이고 재미없는 주제들이지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뭐 다양한 좀 인생의 철학적인 부분, 뭐 세상이 돌아가는 이제 좀 철학적인 부분,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이런 거는 사실 저 유튜브를 요즘에 이걸 언제 접나 그 생각하고 있거든요. 신박사 TV를 되게 진지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접긴 접어야 되니까 언젠가는. 근데 제가 고약가님이 약속한 게, 신박사 TV는 접어도 그 지푸라기 연구소는 꽤 오래 할 거예요. 꽤 오래. 왜냐면은 그거는 눈물 나서 못 접겠어. 진짜로. 지푸라기 연구소는 할 거다. 왜냐면은 뭐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런 류의 대답을 하기에 저랑 고 작가님만큼 적합한 듀오가 있나 싶은 생각이 솔직히 들어서, 이거는 저랑 고 작가님이 정말 힘 닿는 데까지는 지푸라기 연구소는 하겠다 라고 또 마지막에 또 주절주절 떠들어 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또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